오늘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 설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자는 그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기대 수익, 높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위험은 낮을수록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현대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을 이렇게 통계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그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데 표준 편차가 낮으면 위험이 낮은 거고 표준 편차가 높으면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보면은 A라는 위험 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높고 20%로 표준 편차는 낮아서 위험 정도는 낮아요. 반면에 B라는 위험 자산은 기대 수익이 낮고 위험은 높죠. 이런 상황이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당연히 A겠죠.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B라는 위험 자산은 A라는 위험 자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A가 B를 도미네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A와 B는 투자 대상으로 같이 존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그 수익률이 높으면은 위험 정도도 높아야 되고 수익률이 낮으면은 위험 정도도 낮아야 돼요. 즉 고수익과 고위험은 같이 가야 되고 저수익과 저위험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뭐 매스미디어에서 위험은 낮은데 수익은 높다. 이거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자산들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고수익이면 고위험, 저수익이면 저위험. 자,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A와 B라는 위험 자산이 지금 투자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A라는 위험 자산은 고수익인데 고위험이고 B라는 위험 자산은 저수익이지만 저위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대상을 마주하고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본 그림과 똑같은 표입니다. 이런 투자 대상을 우리가 마주하고선 일견 좀 공격적인 투자자나 젊은 투자자는 A를 선택하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는 B를 선택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대 투자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과 관련 없이 A와 B를 동시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A와 B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고른다고 그래요. A와 B를 여러분의 그 투자 바스켓에 A와 B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고른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A와 B를 가지고선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다면 그 중에 반을 A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나머지 반을 B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1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은 또 A에 투자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B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 B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위험자산이 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A와 B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왜 A와 B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될까? 왜 A와 B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도 없앨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없앨 수 있는 위험을 unsystematic risk라고도 하고, 비체계적인 위험 또는 unique risk 또는 idiosyncratic risk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도 없앨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systematic risk 또는 그 CAPM이라는 그 모형이 있어요. 그런 세팅에서는 market risk라고 하기도 하고, 또 APT 같은 보다 여러 개의 팩터가 있는 모형에서는 팩터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위험 자산 수가 한 10개 이상 늘어가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이렇게 확 줄어들다가 더 이상 10개가 넘어가면 이제 없앨 수 있는 위험은 거의 다 없애고 없앨 수 없는 위험만 남는다 하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면 요 D라는 위험 자산과 그것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고, D라는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 8%, 그 위험 정도 표준 편차는 12%면 점 D가 만들어지겠죠. 동시에 또 다른 위험 자산 E는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20% 표준 편차고,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13%의 DE라는 위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 로는 이 두 위험 자산의 상관계수 정도예요. 이게 이제 현대 투자 이론은 이런 식으로 그 통계학의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D와 E라는 위험 자산의 상관계수 정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그림. 요거는 요 D와 E 사이의 상관계수가 제로인 경우고, D와 E의 상관계수가 0.3이면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릿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린 모양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숏셀링이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조금 더 요 DE 점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고,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개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의 경우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 개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의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선의 모양이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요 제일 꼭지점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라고 그러고요. 이 파란 선에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상층부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efficient frontier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의 포트폴리오가 efficient frontier 또는 efficient portfolio라고 해요.
이 efficient 포트폴리오에는 없앨 수 있는 위험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없앨 수 없는 위험만 감당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수식을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요.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한 이유는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그 정해진 조건의 이건 이제 그 알고리즘 이거를 그 제안하고 발견한 사람이 이제 해리 마코비츠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재무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수준의 위험 정도 이 포트폴리오 분산값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나 또는 정해진 수준의 기대 수익률에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포트폴리오 X는 포트폴리오 가중치인데 그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그 합하면은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과 이 두 식이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인데 이 밑에 있는 식이 보다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그 일정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만족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그 분산값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 최소화하는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파란 선을 찾는 작업이에요. 여러 개의 위험 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수식으로 그 마코비츠 알고리즘으로 푼 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수학적인 등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위험 자산이 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위험 자산이 5%의 수익률을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efficient frontier가 이렇게 볼릿 모양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험 자산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efficient frontier가 이렇게 접선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요 efficient frontier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접점과 요 무위험 자산, risk-free asset과 만들어지는 이 파란 선상의 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인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그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요게 이제 X라는 요건 Y라는 어떤 그 선택 그 X라는 선택 대상, Y라는 선택 대상에서 우리가 요런 점을 선택한다 하는 거를 지금 그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 선상에서 우리의 그 opportunity set, 선택 가능한 대상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무차별 곡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일로 갈 때 우리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갈 때. 그럴 때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은 이 파란 선에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위쪽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관이에요.